자, 2020년 9월 8일 중수들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니온, 그리고 조화제약, 그 다음에 현대리바트, 그 다음에 파트론, 전백스 총 5종목이고요.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오늘 종목 수가 많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니온부터 볼게요. 자, 유니온 히트로 관련주죠. 최근에 이제 대장을 다시 탈환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뭐 기대감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죠. 이런 악재 같은 부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말 그대로 그냥 무언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조만간 이제 곧 있으면 트럼프 재선도 남았고 하니까 확실하게 임팩트를, 그러니까 주먹질은 하지 않고 잽은 날리지 않고 그냥 입싸움하고 있지. 입싸움, 주둥이 싸움. 너 죽어. 너 이 선 넘어오면 죽어. 너 내가 니 뭐 다 뭐 아가지 뭐 아구지를 자른다. 너 넘어오면 뭐 3번 척주 4번 척주 바꾼다라고만 주둥이만 털어요. 그죠? 그런 주둥이를 털고 있는 구간이니까 현재 이 종목 자체도 그런 주둥이에 맞춰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즉 기대감은 남아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역 협상이 종결됐다, 1차 협상이 완벽하게 끝났다, 말 그대로 중국은 좀 어떻게든 아직은 이의 나라니까 미국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거 조건을 좀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에 반해서 미국은 얘네가 지켜나갈 거라는 건 알지만 조금 더 강압적으로 나가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갑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딴지 거는 거예요. 계속 건드려 보는 거예요. 쿡쿡 찔러 보면서 저 새끼가 먼저 치나 안 치나 계속 건드려 보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유니온 자체가 크게 시세는 못 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파동이 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올라와서 버티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죠? 그럼 큰 파동이 한 번, 두 번 나왔어요. 즉 마지막 파동 한 방이 더 남아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자리를 뭐한다?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즉 얘는 현재 자리에서 요렇게 박스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박스권의 중간값 위에서 현재는 뭐한다? 아이고 씨, 왜 이렇게 안 맞아? 현재는 버텨주고 있는 그림이다. 그죠? 그렇다면 요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이 고점을 때릴 확률이 높고, 그러면 얼마예요? 1200원 1200원을 종가상 몸통으로 감싸는 시점에 뭐한다? 한 차례 더 때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뭐다? 그냥 이 안에서 박스권 조정 중이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터졌던 이 자리를 오늘 뭐 했어요? 상응했죠. 대충 딱 맞춰서 때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자리 부근을 대충 상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거래량이 아니라 이 거래량 정도만 넘어서더라도 이 자리는 넘길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 위에가 만원, 1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값 있고, 만원을 넘어감으로써 이 위로는 몸통을 못 만들잖아요. 즉 이 윗자리에부터 누군가 매도를 계속 때린다라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매물 소화가 필요한 자리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들도 정배열에 그렇게 이격도가 요 자리 말곤 벌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구름대 상단이 위에서 깔린다라는 건 여기서 올라가다가 한번 눌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확률은 좀 적겠구나. 그리고
최근에 터졌던 거래량 자체가 요 자리니까 요 자리 혹여나 밀리더라도 굳이 저점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것보다 그 위에 있는 저점에서 지켜줄 확률이 높다. 그럼 이런 자리에 닿겠죠. 그럼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월봉을 보더라도 얘는 고점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신고가도 아니에요. 그쵸? 눈에 보이는 자리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뭐가 어찌됐든 차트는 뭐를 명분을 만든다 그러죠. 어깨를 만들었고 머리통을 만들었으면 다시 한 차례 어깨를 만드는데 여기서 어깨가 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굳이 이 몸통에서만 끝날 만한 자리는 아니다. 즉 이 몸통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윗꼬리에 대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런 자리까지 많이 보면 12,500원 정도, 혹은 꼭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기존에 여기 내려놓고 다시 올렸다가 눌렸던 자리가 있죠. 그럼 이 자리가 얼마예요? 11,700원 정도예요. 11,700원, 11,500원 정도. 그쵸?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11,100원이에요. 고점이. 그럼 위에 갭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즉 이런 자리에서는 아까 그 박스권에서만 버텨주는 금이 나오면 최소한 11,700원은 한번 때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명분을 한번 만든다. 11,700원에서 12,500원 사이는 한 번은 때리고 내려앉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눌릴 때 조금 모아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직은 뭐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가 맞긴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모아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모아가도 상관없다. 대신 요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빵 하고 요런 자리를 한번 빵 하고 터지고 나서 눌렸을 때는 모아가는 건 아니다. 그죠? 지금은 크게 시세를 안 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모아가다가 빵 터지면 어느 정도 물량 털고 지켜볼 거냐, 아니면 그냥 다 털고 다시 내려오길 바랄 거냐, 둘 중에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왜? 당분간은 박스권이니까 아직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유니온. 자, 두 번째 조화제약. 자, 조화제약은 월봉으로 보면 기존에 몸통 만들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6,250원대. 그리고 바닥을 대충 잡았던 자리가 요런 자리고 2,900원. 그럼 크게 보면 하나의 박스권이거든요. 그죠? 나중에 무언가 큰 거를 좀 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 이슈가 또 나중에 발생이 될진 모르겠지만, 얘는 아직은 박스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큰 추세를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편 어떻게 보면 참 힘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얘가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이 종목 자체는 힘이 없는 종목이에요. 대신 여기서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서 올라올 때 얘는 뭐한다? 아, 큰 추세구나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얘가 지금 2009년부터 거진 11년을 횡보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윗꼬리 슈팅 한 번씩만 줬거든요. 11년을 횡보했으니까 얘가 이 자리를 뚫고 넘어서면 얘는 무조건 신고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기간이 기니까. 하락한 거보다 횡보한 기간이 훨씬 길거든요. 그럼 얘가 이런 자리를 넘어서면 얘는 진짜 100% 날아가요. 무조건 300에서 500% 정도는 날아갈 수 있는 그림 나올 겁니다. 왜? 그만큼 횡보를 해준 자리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이 종목의 힘을 볼 때도 얘가 주가의 조정을 어느 정도 줬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이 파워가 달라요. 파워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은 나와요. 대신 넘어서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못 넘어서면 그냥 힘없는 종목인 거예요. 아, 시장에도 관심이 없구나 얘는 별로 라고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의 자리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 어디? 5,300원대까지.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요때 뭐죠? 뭐 뉴스가 나오면서 다른 종목이 가면서 얘도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날 그냥 악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갭이 떨어지고 나서 이 윗골이 고점도 갱신을 못했죠. 이 어제 종가 왜 못했냐? 많이 빠졌으니까. 개파락 자체가 많이 빠져서 시작을 하면 올라올 때 힘에 붙여요. 힘에 붙이니까 기존에 윗골이 나왔던 요런 자리 같은 데서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자리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못했으니까. 어디서? 여기 상한가에서. 차라리 여기서 갭이 떴으면 이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그냥 홀딩한단 말이에요. 왜 안 팔아? 왜 고점이니까 좀 더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파는 부분인데, 상한가를 쳐서 안심시켜 놓고 다음날 갭 떨어져 버리니까 올라올 때 여기서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윗골이 나왔던 자리들에서. 그죠? 요 자리에서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딱 이 음봉 나왔던 이 시가 위에서 그냥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위로 올라가려는 건 다 뭐예요? 이건 매물이죠. 위에서 누군가 매도를 때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에 대한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또 거래량도 좀 많이 좀 조금 더 나온 거죠. 매물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던진 내용인데, 뭐 이래나 저래나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 기존에 몸통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에요. 5,300원. 5,300원. 그 위에 그나마 몸통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에요. 5,600원. 그리고 그 다음 몸통 여기 몸통 만들어졌던 자리가 대략적으로 여기네요. 여기를 잡을게요. 그냥 5,400원 정도예요. 그죠? 일단 가까운 데 쪽에 있는 몸통부터 한번 지지를 받은 거고, 지지받고 반등을 했지만 기존의 이 음봉 자리와 이 윗꼬리 자리, 이 윗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밀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양봉 나왔던 자리보다 거래량이 오늘 적게 나오니까 뭐한다?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2평이든 그런 거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가 일단 오늘 밀렸던 이 자리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밑으로 확인할 수는 있다. 그 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5,2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얘는. 얘가 다시 요런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을 해주면 다시 올라올 때 요런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거고, 다시 눌린 다음에 올라오면서 요런 자리까지 한번 다시 확인할 수는 있다. 대신 이 윗자리를 넘어서려면 뉴스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붙어야 된다. 최소 이 거래량보다 높은, 붙어야만이 넘어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 좀 더 횡보하는 자리가 좀 많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얘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가 않아요. 기존에 처음에는 조화제약, 그 다음 국제약품이었나? 그리고 또 하나 고려제약인가? 그렇게 세 개가 무슨 이슈로 좀 올라왔다가 그걸 눌러놓고 다시 올려다 놓은 다음에 다시 또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크게 보면 아까 그 월봉하고 매한가지예요. 크게 보면 그냥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큰 박스에 중간 가격을 놓고, 이 중간값이야 뭐야? 중간 가격을 놓고
중간값인가요? 눈이 잘 안 보이네. 중간 가격 놓고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 보니 이게 중간값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요 정도면 중간값이겠죠. 그쵸? 요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타나는 거. 그죠? 이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지금 한번 첫 봤다니까. 한 번 때리고 이제 두 번 때렸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세 번 때리고 다시 눌릴 때 이 중간값 위에, 그러니까 이 중간값보다 높고 이 위에서 지켜주면 더 좋고, 아니면 이 중간에 중간값 정도에서만 또 지켜주는 그림 나오면 그때 뚫고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좀 시간적 여유를 좀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냥 뭐 5에서 7%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보시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에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얘는 그래야 뭐한다? 슈팅을 강하게 또 뽑아낼 거다. 그죠? 계속 여기서 그냥 윗골이 계속 달잖아요.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대한.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래 그나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박스권이지만 한 번, 두 번 때렸고 앞으로 세 번 때리고 그 다음에 눌릴 때 6,000원 부근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다시 한 차례 6,600원 쪽으로 올라오면 뭐한다? 그때는 뚫고 올라선다. 라는 기준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림입니다. 그죠? 장기 이평선도 이제 밑으로 내려앉아서 뭐예요? 이제서야 이제 얘도 이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야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얘도 정배열 어느 정도 초입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현대리바트. 얘는 뭐에 이슈가 있나요? 자, 기존에 큰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 눌렸네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얘 그린 누들이에요. 자,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럼 자, 한번 볼게요. 실제적으로 얘가 상승을 했던 구간이 요만큼 2년 3개월 2년 3개월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하락은 2년 4개월 하락을 했고, 그리고 하락해주고 나서 한 번 더 하락을 했거든요. 그게 3년, 이것도 2년 4개월이네요. 그죠? 똑같은 흐름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여기서 상승한 거에 대한 하락분, 그러면 가격 조정 끝났고 60% 이상 빠졌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기간 조정도 끝난 건데, 얘는 상승해주고 하락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횡보가 나와야 되는데 2년 동안 그거를 그냥 한바탕 눌러놨어요. 그죠? 실제적으로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 다음에 횡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를 그냥 눌러버렸다고요. 횡보할 자리만큼 눌러버렸어요. 그죠? 강하게 눌렀죠. 또 강하게 눌렀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 저점, 최근에 나왔던 이 바닥을 당분간 2년 4개월 동안은 깰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2년 4개월 동안 깰 확률은 없고, 그리고
이 상장하고 나서 이 바닥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다시 한번 비상을 꿈꾼다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눌렀고 여기서 횡보했고 그러면 사실 여기서 요만큼은 횡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락하고 횡보하고, 그죠? 그럼 여기 하락한 만큼 횡보를 했죠. 그럼 이제 뭐다? 상승이 남았는데 그만큼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올라올 때 여기까지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한 차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강하게 한번 쏟아낼 수 있거든요. 얘는 이 위로 올라와서 지지만 되면 요런 그림을 여기서 한번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쌍봉 만든다 얘는. 그러려고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이는 그림이에요. 지금은 그런 그림인데 아직은 시세를 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자리인 거예요. 얘는 왜? 하락을 해주고 횡보했던 자리, 즉 여기서 올려다 놓고 누르면서 박스권을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박스를 탈피하고 그냥 내려 앉아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저항을 맞고 그리고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빠진 자리가 여기서 여기에요. 그 자리를 뭐 했다? V자 반등으로 감쌌다. 그죠? 그럼 단기적으로 1차 먹을 수 있는 반등은 다 먹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다?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죠? 이 자리 한번 먹었고 그러면 하락하고 올라왔으니까 하락폭과 고점의 중간값이 요 정도 자리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밀렸다가 요 자리에서 좀 횡보하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설 거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 유지를 하다가 요런 자리에서 뚫고 올라설 거냐의 관점이에요. 여기서 이 구름대를 들어 앉을 거냐, 그래서 이 매물을 빠르게 소화할 거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매물들을 시간으로 말 그대로 없앨 거냐라는 관점이에요. 오래 버티다 보면 누군가는 손절할 거고 누군가는 또 물타기를 하면서 매물 자체가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로 내려앉거든요. 그죠? 그런 자리가 이제 요런 자리에서 뚫고 올라갈 거냐, 올라타서 여기를 지금 이 안에서 싸울 거냐, 매물 소화를 하면서. 그죠? 딱 그런 자리가 이 고점 자리가 상단이잖아요. 구름대. 그죠? 그렇게 싸울 거냐의 관점이에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보여요. 뭐 할 그림? 앞으로는 조금 더 횡보할 그림. 횡보를 해주고 요런 자리에서 한 차례 넘기는 그런 그림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잠깐 주봉 보고. 그렇죠? 주봉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에 걸리죠. 그래서 단기 고점 찍은 거예요. 얘는 말씀드린 대로 단기 고점 찍었으니까 다시 한 차례 13,000원대 한번 내려와서 지지 받아야 다시 이제 이 안에서 뭐 한다? 박스 친다. 박스 친다. 이해되시죠? 박스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한 차례, 여기 한 차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차례 이렇게 나오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얘는 조금 강한 종목이죠. 강한 종목이에요. 얘는 얘를 보면 얘랑 비슷하게 올라간 차트가 제가 중장기로 드렸던 카페24거든요. 조금 이격돈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가 이평을 뚫고 올라와서 눌렀지만 이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에서 좀 버텨주다 지금 눌린 자리거든요. 그럼 얘가 요런 놈이 다시 한 차례 이 위로 올라가서 지지, 말 그대로 장기평선을 밑에다 깔아놓고 지지를 받으면 이 밑에 있는 이평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즉 여기가 중심값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밑으로 내려서 이평이 내려올 때까지 이 박스 치면서 지지받는 게 아니라, 아직은 이 어디갔어? 현대 리바트라는 종목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을 밑으로 깔아놓고 지지를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평 쳐맞고
눌렀다 여기서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뚫어놓고 강하게 시세 내놓고 누른 다음에 여기서 버티다가 2평으로 내려앉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는 여기서 시세를 강하게 주고 여기서 누른 다음에 올라오면서 뭘 만들었어요? 단기적인 쌍봉을 만든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하락할 때보다 올라올 때 조심해라. 뭐? 고점을 못 넘기면. 쌍봉을 만들어 주고 눌러버린 거예요. 이게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자리예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 그래도 그렇게 눌렀지만 그런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 말 그대로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깔고 얘도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자리를 또 한번 때린다라는 거겠죠. 1차적으로 18,000원대 18,000원대 한번 확인할 거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요렇게 박스 친 거예요. 요렇게 박스 쳐서 여기 중간값이 18,000원대 여기에 또 중간값이 요 자리 오늘 그 자리 때렸고 그리고 다시 눌렸고 그리고 또 요 자리 아이고 요 자리 그죠? 요렇게 그림 잡고 얘도 똑같은 거예요. 조화제기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은 대부분 요런 그림이에요. 항상 박스권이에요. 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얘는 뭐 그린 누딜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세는 한번 내고 죽은 거예요. 얘는 이해되세요? 단기적으로 단기권으로 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치고 눌렸다 죽었다. 즉 이제 얘는 손절 잡아야 될 자리는 이 자리로 이제 결정이 난 거야. 15,300원.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면 뭐 한다? 한 차례 더 내려앉는다. 13,000원대까지. 13,000원대까지 한 번 더 눌려줘야 돼요. 혹여나 더 빠지면 12,500원까지. 넉넉 잡아서. 이 자리까지 한 번 더 눌렀다가 그 다음에 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얘는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차라리 이 누딜 정책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이 OCI라는 종목이 조금 더 니바트보다 좀 더 버티죠. 왜? 얘는 시세를 니바트만큼 아직 못 냈으니까. 그죠? 이 자리까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찍은 거예요. 얘는. 그러면 조금 더 남아있는 자리가 남아있죠. 85,000원대까지. 그죠? 85,000원에서 한 9만원? 그 정도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얘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벌린 자리가. 대신 그 위로는 빠르게는 무리다. 얘도. 즉 신재생 에너지든 그린 누딜이든 그 정책 자체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왔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상승은 나올지언정 이제는 뭐다? 어느 정도 눌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유니슨이 최근에 대장이었죠. 유니슨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 8,800원까지겠죠. 요런 자리 혹은 뭐 만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얘는 볼 수는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면서 얘도 거래량이 꽤 터졌죠. 월봉상 보면 얘도 매한가지 OCI도 매한가지 다 똑같이 터진 거예요. 똑같이 터졌지만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물량인 거고 이제 그런 기대감에 부응해서 어느 정도 저거 뭐야 시세를 단기적으로 한 100% 이상 냈으면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시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자, 보세요. 이 JNK 히터라는 종목이거든요. 얘도 수소차로 정책 이슈로 요때 수소차 이슈가 나왔죠. 뭐 150대 뭐 충전소 만들겠다 어쩐다 저쩐다 나온 게 이때예요. 2018년 11월. 그죠? 그럼 기존 거 쭉 보면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쵸? OCI나 뭐 현대리바트, 유니슨 같이 요렇게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번 해주고 강하게 한번 뽑아내주고 뭐야 강하게 한번 뽑아내줬죠. 이런 자리까지 그쵸? 뽑아내주고 다시 누른 다음에 그 다음 거래를 더 빵 터트리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럼 즉 얘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번 더 가는 자리인 거죠. 그죠? 여기서 한번 수급 확인했고 물량을 파동 만들어 놓고 A, B, C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1파, 2파, 이제 3파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죠? 눈으로 볼 때. 그죠? 요런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대신 꼭 뭐 그런 풍력이나 누딜 정책이 요렇게까지 밀린다라는 보장은 아니에요. 우리 시장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 뭐 미중 무역 터져, 한일 전쟁 터져, 뭐 한국 지수 자체가 그냥 잡주 흐름이야. 그러니까 얘들도 뭐 덩달아서 상승폭을 다 반납시켜 놓고 강하게 이렇게 쳐올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래나 저래나 이런 누딜 관련 종목들도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눌렀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끊임없이 가는 종목은 절대로 없습니다. 끊임없이 가는 종목으로 갈 거면 절대 이런 하락을 눌러놓으면 안 돼요.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그냥 요렇게 가야 끊임없이 가는 거지. 여기서 한번 빵 터트리고 나서는 다시 올라갈 때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가는 종목이 10종목이었으면 여기서 한번 빵 터트리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 3종목 정도. 그리고 여기서 그냥 하락하는 게 4종목. 그리고 3종목은 고점만 다시 확인하고 죽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는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날아갈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박스 치거나 올라오면서 뭐 해야 된다? 이 2평 다시 또 확인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거래량이 2 이상 더 터지지 않는 이상 얘는 뭐 한다? 올라오면서 2평 때리기를 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결국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 소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파트론. 자, 파트론이란 종목이고요. 얘도 기존의 시세를 좀 강하긴 했네.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 일단 크게 상승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락을 일단 반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밑바닥까지 안 하고 한 차례 올려다 놓으면서 고점 만들었던 자리,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또 상승을 냈던 자리가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냈던 자리가 요 자리고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이제 요 자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면 즉 얘 같은 경우는 이제 7,700원 정도가 저점인 거고 현재 자리는 여기 11,500원 이 자리를 위로 올라타야 그 다음 요 자리 15,000원이나 14,000원대를 확인하러 가는 자리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얘는 아직은 이렇게 올려놓은 자리니까
이 지지 자리는 일단 넘어선 거고, 단기적으로 난 손절을 잡고 대응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이번 달 저점이네요. 1,300원. 여기가 손절을 지켜야 될 자리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자리에서 더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11,000원, 11,000원이 손절, 좀 길게 보면 1,300원이 손절이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11,000원이 손절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냥 단타로 들어간다 그러면 종가상 11,000원을 이탈을 하면 손절 자리가 되는 거고, 좀 더 길게 보면 1,300원까지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일단 테스트 하겠죠. 12,400원. 그러면 지금 즉 12,400원까지는 얘가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 있는 거예요. 11,000원을 손절 잡는 사람들은 12,400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 그 다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14,000원, 그리고 15,000원대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단기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목표가를 정하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 뜬금없이 야 이거 3만원 간다 5만원 간다라고 말 못해요. 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월봉상의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주봉으로 오더라도 현재 이 단기적으로 옆으로 기어가는 2평을 넘어섰거든요. 이 자리가 11,2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1,000원을 단기적 손절을 잡으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얘가 만약에 이번 주가 요런 그림으로 해서 요렇게 끝난다. 그리고 옆에 2평이 요렇게 지나간다. 근데 그 다음 주 시가가 밑에서 시작하더라. 그럼 뭐 한다? 쳐맞고 밀려요. 어디까지? 그 다음 2평 있는 자리까지. 1,500원대. 그래서 아까 1,300원 제가 좀 길게 보면 1,300원 손절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고 스윙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 밑에서 분명히 받아줄 자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얘는 밑에서 지켜줄 자리,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다가 이평이 꺾어서 치고 올라오는 자리. 그러면 이런 게 하나의 뭐가 된다? 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음 주죠. 다음 주 한번 눌릴 때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결국은 1,500원은 지켜주겠구나. 어찌됐든 일주일은 지켜주겠구나. 그죠? 그럼 여기서 음봉이 한번 떨어지고 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양봉으로 다시 감싸주면 돼요. 그죠? 감싸주면 돼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얘는 상승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파동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A, B, C. 그죠?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횡보하겠구나. 그 이상으로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락은 여기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겠구나. 내가 쳐 물리더라도 시간과 싸움만 하면 최소 본전까지는 올 수 있는 자리겠구나. 시간과 싸움만 하면 여기서 눌렸고 횡보했고 박스 쳤고 했던 자리가 이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고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혹여나 재수없어서 쳐 밀리더라도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오겠구나. 그냥 여기 밑에 박스냐 이 위에 박스냐 그 차이겠구나 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끌고 가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왜? 눈에 보이는 자리니까. 대신 이제 많이 밀려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앉으면 당연히 손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요런 자리는 1차, 2차, 3차 혹은 5차까지 나눠서 분할로 담아볼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럼 못해도 그래 여기까지 내가 목표를 생각하고 간다 하더라도 그래 여긴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여기 자리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14,000원까지. 못해도 여기서 올라왔고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올렸다가 누른 자리니까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오고 쳐맞고 죽는다고요. 이해되세요? 얘는 나쁘지 않아요. 얘가 핸드폰 관련주인가요? 핸드폰 관련주예요? 파트론 여기서 많이 이름 들어봤는데. 자, 아무튼 그런 자리에요. 자, 지금의 자리 보더라도 핸드폰 관련주면 어차피 지금 그 Z 플립인가? 그게 나왔죠. 그럼 거기 그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도 좀 움직여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좋게 보고 싶어요. 카메라 모듈이에요. 카메라 모듈 관련으로 해서 최근에 그나마 시세를 냈던 게 캠시스. 얘도 뭐 그렇게 많이 시세를 안 냈네요. 얘 있고 또 뭐 있지? 뭐 하나 있던데. 근데 기준이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장기 평선을 밑에 깔아서 위에서 놀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파트로는 밑에서 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즉 얘가 캠시스보단 약하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MC넥스 볼까요? MC넥스가 좀 더 강하네요. 얘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캠시스 그리고 파트론 수준이에요. 그러면 MC넥스라는 종목이 어느 정도 시세를 내놓고 나면 결국엔 순환매가 돌면서 파트론이 올라갈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캠시스랑 윗골이 강하게 달았던 자리, 뭐 그런 자리에서 얘는 좀 못 가니까 오늘에서야 좀 뽑아주는 자리가 나온 부분인 거고, 그리고 거래량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11,000원대 11,000원대만 지켜주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한 차례 더 뽑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얘가 지금 실제적으로 하락을 한 자리가 여기서부터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올려다 놓고 요렇게 해서 쫙 빠졌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올라온 자리가 요 자리예요. 1차 해먹고 2차로 해먹는 자리가 요 자리인데 요 자리까지 못 미쳤어요. 그럼 못해도 원을 그린다 그러죠. 제가 요렇게 원 그린다고요. 못해도 요 자리나 요 자리까지는 한번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13,000원대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야 단기적으로 얘도 목표가를 한번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이 아니라 뭐 추세적으로 무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추세적으로 무상향하죠. 그럼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들고 가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디까지? 최소 13,000원대까지. 넘어서면 14,000원. 더 넘어서면 15,000원까지도 가겠죠. 이해되시죠? 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는 뭐 좀 밀리더라도 그냥 슬금슬금 뭐 생각날 때마다 얘 밀렸네? 한 3% 밀렸네? 그럼 사고. 또 3% 밀렸네? 또 사고. 그런 식으로 모아가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차트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봤던 종목 중에 이 종목 말고 전 전기차였나 그게? 뭐였지? 엠플러스. 제가 이 종목 괜찮게 본다 그랬거든요. 이 종목 괜찮게 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제가 제 지인들, 형, 친구 보험 하나 들어줘야 되는데 보험 못 들어줘갖고 종목을 줬거든요. 엠플러스 24,000원 밑에서 모아가라고. 최소 3만원 정도까지 보고 오늘 29,000원 찍고 일단 밀렸거든요. 얘는 그래도 아직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뭐 이런 비슷한 흐름의 모양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얘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2평을 밑에다 깔아놓고 이 자리를 중심값으로 잡고 이제 이 위에서 지지든 횡보든 뭐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든 뭐하든 간에 이 위에서만 놀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이평이 이제 위로 땡겨 올라오면서 뭐 한다? 다시 정배열로 돌아선다고요. 얘는 좀 강한 거죠. 얘가 꺾여서 내려오지 않게끔 위로 올려다 놓고 버티면 그냥 이 밑에 있는 이평 그대로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해되시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전고까지 넘어가려면. 그래도 얘는 한번 전고는 갈 것 같아요. 그게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아이고. 못해도 2만원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종목을 스윙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잼백스. 자, 코스닥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이죠. 옛날부터 참 말 많았죠. 뭐 1상한다, 2상한다, 3상한다 하면서 슈팅 내놓고 다 꼬라박고 슈팅 내놓고 다 꼬라박고 했던 종목인데, 얘는 뭐 항상 보면은 지켜주는 자리는 동일하고, 그죠? 이 자리만 오면 뭐 한다? 요 자리 위까지 꼭 슈팅을 한번 내요. 4만원 위까지. 그죠? 이게 그냥 이 종목에 대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주식에서 항상 3자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3자.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도 박스 그어놓고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고 나서 눌릴 때 많이 안 눌리고 다시 올라오면 뭐 한다? 네 번째 뚫고 올라간다. 밑에도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는데 버텼는데 다시 한 차례 중간값 위로 못 올라서고 눌리면 뭐 한다? 깨고 내려앉는다. 그죠? 그럼 얘가 세 번을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3천장을 찍고 바닥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바닥을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내려앉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앉고 그나마 그 위에 있던 저점 부근 요런 자리에서 현재는 버티려고 하는 자리예요. 어디? 요런 자리에서. 그죠? 1차적으로 요런 밑에 있는 자리에서 한번 지지받고 그 다음에 올려다 놓고 현재는 아직 이 월봉이 마무리가 안 됐지만 이 밑에 있는 요런 자리에서 지금 버텨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버텨주면 한 차례 더 올라오지만 이런 구름대 상단 27,800원 체크돼 있죠. 요 자리가 저항이 된다. 왜? 매물대니까. 이 구름대를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름대를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큰 시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얘는 아직. 그죠? 여기 계속 여기 쳐맞죠. 한 번 여기 좀 가다 말았고 두 번. 그죠? 이 자리가 계속 저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매한가지였고. 그죠? 세 번 때렸네요. 얘도 어떻게 보면 아직 이만큼이 남았지만, 그럼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한 번 혹여나 또 한 번 때렸다가 눌리는데 22,500원 정도, 23,000원 23,000원 정도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얘는 그 다음엔 뭐한다? 뚫고 올라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 차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얘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코스닥을 대표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제야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신풍제약이 시총을 꽤 많이 올렸지만, 시젠도 그렇고 기존에는 그런 애들이 잡주였을 시기에는 실제적으로 코스닥의 대장으로 가는 제약바이오 하면 셀트리온 애들, 그리고 LB, HLB 애들, 그 다음 뭐 신라젠 있었죠. 그 다음이 거진 젠백스였어요. 젠백스였어요. 근데 예전에 명성에 못지않게 신라젠은 상폐됐으니까 제껴두고 LB나 셀트리온은 시세를 좀 냈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최근에 한번 내긴 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번 내고 나서 이제 죽은 자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세를 내긴 냈지만 그 시세를 내고 나서 그 시세만큼을 다 반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게 정확하게 크게 시세를 낸 게 단기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없어요.
즉 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 구름대 상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기 주봉상에서도 이 구름대 하나를 못 뚫고 올라서죠. 요 안에도 그냥 박스 치고 지금 자리는 뭐예요?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락을 요만큼 해줬으니까 요만큼 정도만 조금 더 횡보를 해주고 나서 이 박스권 안에서 버텨주는 그림만 좀 나온다면 그때 뚫고 올라가면서 한 차례 쏜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37,000원, 4만원까지. 이해되세요? 떨어진 만큼 어떻게 보면 아직 조금 더 좀 짧아요. 횡보 기간이. 차라리 여기서 그냥 누른 다음에 올라가 버렸으면 굳이 이 박스권 횡보를 할 이유가 없는데 얘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하락한 만큼 이 횡보 추세가 조금 더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눌러놓고 강하게 올렸으면 개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개념이거든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근데 얘가 주포 자체가 올리면서 그냥 여기서 딱 저항 만들어 놓고 눌러버리니까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즉 당분간은 큰 이슈가 없다라는 개념이겠죠.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횡보하는 거예요. 그럼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버티기만 잘하면 된다. 버티기만 잘해주면서 횡보만 좀 더 해주면 한 차례 튀어 오른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자, 밑에서 이제 장기평선이 위로 올라오죠. 그럼 아직 그 자리를 안 닿았어요. 즉 얘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박스를 치면서 박스권을 치면서 계속 장기 이평선을 맞고 반등을 해줘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한 차례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한번 지지를 받더라도 이 다음에 올라올 때 요런 자리 23,000원인가요? 23,000원대를 못 올라서는 그림이 나오고 한 번 더 눌리면 뭐한다? 깨고 내려앉는다. 이해되시죠? 깨고 내려앉는다. 그러면 얘가 크게 보면 박스권이지만 어떻게 보면 추세를 이 이평 타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2번까진 받아주더라도 다음에 한 번 더 밀리면 뭐한다? 뚫고 내려앉는다. 그러면 얘가 얼마야? 2만원이죠? 그러면 월봉상에 있는 2평대 18,000원 17,000원대까지 한 번 더 내려앉았다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세요? 일봉상에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주봉상에는 없네요. 일봉이랑 주봉이랑 크게 차이가 없네. 장기 이평선은 월봉에서만 좀 차이가 나지. 그럼 월봉은 얘도 지금 2평이죠. 여기서 지켜줄 거냐? 여기서 만약 못 지키고 밀리면 한 차례 내려앉겠구나. 어디? 19,300원대 혹은 18,000원대까지 한번 내려앉을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크게 시세낼 게 없으니까 얘는 그냥 내가 길게 한 2년 적금 넣을까? 라고 생각하고 모아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아가는 종목. 그러다가 슈팅 강하게 나오면 거기서 분할로 팔고 다시 내려앉는 거 봐서 또 주워 담고. 이해되세요? 이런 종목들을 뭐 중장기다 뭐다 해서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그죠?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어차피 손절 라인은 정해져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 밑에서 올라오는 2평 이 자리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봤자 5에서 10%도 안 돼요. 5에서 10% 감당하고 위로는 못해도 요 자리까지. 그러면 요 자리까지만 해도 20%죠. 여기가. 혹은 여기까지 먹는다. 그럼 50%예요.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당장 못 가더라도 그래 난 좀 길게 보고 5% 손절 잡고 대응해야지. 손절하기 싫은데 그러면 1차, 2차, 3차에서 18,000원까지 모아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손절 잘라버리고 18,000원대에서 여기서 손절한 물량만큼 더 더해서 18,000원대에서 그냥 사서 버티는 거예요. 얘가 상패될 확률은 없으니까.
그죠? 얘가 상패가 됐을 거였으면 진작에 됐어야죠. 얘 말도 많았잖아 예전에. 잼백이 잼백스 또 잼백스 뭐뭐 해갖고 맨날 뭐 임상 3상 들어간다 했다가 아 취소한다 실패했다 그걸로 계속 해먹었던 종목이거든 얘는. 예전부터 유명했죠. HLB가 뜨기 전에 얘가 먼저 대장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HLB가 튀어 올라온 거고 뭐 셀트리온은 예전부터 있었고 아무튼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게 비중이 50%예요? 50%까지 끌고 갈 종목은 아직은 아닌데 올라오면 한번 파세요. 올라오면 좀 물량 정리했다가 한번 올라오면 물량 정리했다가 밑에서 조금씩 다시 잡으세요. 지금 얘가 날아갈 자리는 아니에요. 얘 날아갈 자리 아니에요. 얘랑 얼추 비슷한 게 얘거든요. 헬릭스 스미스. 얘는 한번 악재가 터져갖고 밀렸기 때문에 더 밀려서 내려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도 죽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얘도 죽은 자리는 아니에요. 죽은 자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날아갈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횡보 아니면 얘는 박스 8만원 정도까지 8만원까지 잡고 얘는 그냥 박스권인 거예요. 여기까지 열어두고 38,000원까지 열어두고 이 박스권이 굉장히 크죠. 뭔가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딱 이렇게 자리 나오거든요. 고점, 중간값, 바닥. 거기에 또 중간에 중간값 그어보면 48,000원 정도 자리. 요 자리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너무 이제 뭐 악재가 한번 강하게 쏟아냈으니까 나중에 뭐 제2의 신라전이 될지 코롱 티슈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쏘고 죽지 않을까. 다시 박스권 상단은 한번 때리고 죽어도 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얘랑 비슷한 게 잼백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잼백스는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냥. 얘는 뭐 상패될 일은 없겠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뭐 누가 뭘 봐달라 그랬어요? 라고 쓴 것 같은데 꼭 이 장중에 이 녹화 중에는 뭐 얘기를 하셔도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현대공업 11시네. 닫아야 되겠네. 현대공업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막 날라갈 자리가 아니라 한 번은 눌러줘야 될 자리 같네요.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 얘. 4,000원 정도까지 4,000원 부근까지 한번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얘랑 비슷한 그림의 차트가 마크로젠인데 마크로젠 어디 자리지? 주봉이었나? 요런 주봉 자리죠. 어떻게 보면 요런 자리 계속 위에 쏟아내면서 뭐한 자리? 여기 확인했던 자리 물량 확인했던 자리 또 비슷했던 게 SK 바이오랜드는 치고 올렸거든요.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그죠? 요런 모습하고 현대공업 요런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죠? 근데 얘는 얘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어디 갔어? 이 바이오랜드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도 뭐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얘는 이 고점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고점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낮아지고 눌릴 때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높아요. 그죠?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그죠? 거래량도 거기에 맞춰서 상응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치고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긴 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고 지금 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어떻게 보면 고점이 낮아져요. 낮아지고 그나마 그래도 얘도
요 자리는 한번 넘겼네요. 넘겼고 지금의 자리가 요 날의 이 자리가 지금의 요 자리예요. 즉 뭐냐, 이번 달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달. 지금 9월달 9월달 안에 뭐 해야 된다? 여기 고점 한번 갱신해야 돼요. 갱신 못하면 뭐 한다? 한번 내려앉는다. 어디? 4,200원에서 4,000원까지. 이거 무조건 한번 내려앉아요. 그렇게 되면. 이해되세요? 얘는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다 거래량이 빠지니까 구름대 상단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구름대 상단 따라서 그냥 꾸준하게 지금 하락하는 거예요. 이 지금 차 따라서 고점 갱신을 해야 돼요. 저점도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같이 때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저점을 다시 올리고는 있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이 저점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고점, 뭐 어떻게 보면 월봉상의 삼각 수렴을 하는 것처럼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번 달에 한번 때려야 된다라는 거. 못 때리면 뭐 한다? 한번 눌러 앉는다. 왜? 거래량이 그냥 꾸준하게 줄었으면 되는데 거래량이 올라오고 그 다음 두 번 줄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고점을 갱신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단 말이에요. 이 자리보다 거래량이 더 나왔는데 이 고점을 갱신을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거래량이 이것보다 더 터지면서 올라타야 상승의 여력으로 간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다음 거래량이 또 적어. 그러면 윗꼬리가 당연히 단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윗꼬리가 짧아지면 이 다음 달 초에 적은 거래량이 들더라도 빠르게 치고 올려다 놓고 이 위에서 거래량을 만들면서 올려다 놔야 돼. 이렇게 그래야 정상적으로 올라가요. 아니면 뭐 한다? 하락한다. 거래량이 뭐 하면서? 줄면서 줄면서 한 번 더 눌러주고 횡보하다가 뚫고 올라서든 하는 그림이 나와요. 얘는 그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지금의 자리가 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뭐 그냥 크게 보면 박스권처럼 모양새를 만들어 놨잖아요. 요 자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고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점이 뭐 한다? 준다. 현재 밑으로 내려앉는다. 그러면 이번에 눌렀다가 지금 올라오는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이번 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차례 눌리더라도 저점 깨지 않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올 때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이 고점 넘겨야 된다. 여기까지는 한 번에 안 가도 되는데 무조건 이 고점을 넘겨야 그 다음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여기 또 이번에 올라오는데 못 넘긴다. 그리고 밀린다. 그럼 뭐 한다? 내려앉는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또 9시 반에 저녁 9시 반에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